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되고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리셔도 좋은 기회가 오고, 그리고 지금은 급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소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도 내릴 어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려고 이렇게 속도를 늦췄을 뿐이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그러잖아요. 안개가 걷혔을 때는 차를 스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를 달려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3대 지수, CPI, PCE, PPI, 자, 그런 물가 지수들이 아직도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6%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4.75니까 한 1.25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 3.75인가요? 그러면 우리도 거의 5%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담보 대출 금리가 이제 8%대 되는 거예요. 8% 일반적으로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고분양가에 받는 아파트들 못 받아도 10억짜리 받으면 한 4억은 받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 받아도 3억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달에 이자를 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자를 한 250 그렇게 내야 돼요. 이자만. 그거 살기 어려워요. 살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마음이 조급할 일이 없어요. 조급할 일이 없어요. 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그리고 제가 언제 정도에는 나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또 상담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상담 받으셔가지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올 그 싼 주택들, 그죠? 상지 신도시, 넓게는 4기 신도시, 그리고 안에서 도심에서의 어떤 주택들, 그 싼 주택들이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분양 받을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이 청약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무조건 무주택자 위주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구축 유통시장에 비싸게 사는 바람에 집값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됐는데, 이제 안 그래요. 이제는 유주택자도 교체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조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이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보다 큰 평수로 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 훨씬 유리한 입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집을 사서 가지고 있을 때 몇 프로 금리를 사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은 살 이유가 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로 살까 매매로 살까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지금은 전세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장이야. 그죠?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급히 이렇게 집을 사고 줍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투기꾼들. 투기에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웬 기회냐고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지금 사러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불치켜서 펌프질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야. 지금 사러 들어가서 사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분양을 받아서 이것저것 합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12억이잖아요. 12억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팔고 나올 때 14억 정도는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이자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몇 천만 원 남는 거 아니야. 14억 정도. 아무리 못 팔아도 13억 5천 정도는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환경도 아니고 금리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강남의 아파트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 그걸 13억 5천에 살 사람이 없다 이거야. 전세가 6억인데 전세 6억 주고 살지 왜 그걸 13억 5천에 주고 사냐고. 그리고 그 동네에 그 13억 5천을 지불하고 살 사람도 없고. 자, 그 13억 5천이 찍은 거는 말 그대로 집단 관계가 일어났을 때 옆에 지역에서 그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 이제 두려움에 꼭지를 찍은 거야. 꼭지를 찍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 고점 대비 싸다고 이제 집을 사러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또 집값이 또 예전처럼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예전처럼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다. 먼 미래 이야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세한 얘기는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니까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서칭을 하잖아요. 이제 그 서칭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서칭을 해보면 그 외곽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면 수원, 그죠? 수원도 이 병정 같은 데가 외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평택, 오산, 봉담 이런 외곽 지역들, 뭐 용인으로 보면 뭐 동백지구, 뭐 그죠? 이런데, 자, 용인 뭐 구갈동 이런 지역들 외곽이잖아요. 기흥도 외곽이고, 자, 이런 지역들, 그죠? 여기 동백, 그죠? 자, 이런 지역들. 자, 오늘은 이런 지역들 외곽 쪽을 거래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지역을 살펴보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잠실, 성파, 뭐 그다음에 뭐 서울 도심, 뭐 신길동, 영등포, 양평, 자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예를 들어 뭐 3억에서 5억 떨어졌어도 전세가율이 50%예요. 버블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야. 그런 지역일수록 버블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전세가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 정도다. 자,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들이 있죠. 자, 이 병점이 예전에 그 이제 이 시장이 뜨겁기 전에 여기가 전세가율이 뭐 기본이 80%였어. 80%. 그죠? 80%였던 지역. 자, 이런 지역이 85%까지 갔네. 매매 가격이 1억 9천이고 전세가 1억 6천이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나중에 갭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갭이 작았잖아요. 그러다가 갭 투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한 4억까지 올려놨어요. 한 2억 가던 걸 4억까지 올려 다시 2억 4천에 온 거야. 뭐 한 2억이라고 하면 저점이 2019년 2017년도 가격이 2억 2천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2017년도 가격으로 오고 있네요. 그죠? 2억 4천이니까. 2020년 7월에 2억 2,500에 사셨네요. 그죠? 이분도 이제 투자로 들어온 거죠. 갭 투자로 들어왔다가 그냥 거의 본전에 털고 나갔다고 봐야죠. 본전에 털고 나간 거야.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외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병점을 먼저 케이스로 꼽았냐면, 이렇게 갭이 붙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갭이 이렇게 붙었던 지역이라는 거야. 이게 몇 년부터예요? 이게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갭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전세를 살지 매매로 안 산다는 얘기죠. 굳이 여기에 투자할 일이 별로 없었다. 뭐 투자 가치는 없으니까 그냥 전세로 살다 다 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오면서 이렇게 어떤 갭 투자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을 2배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거래가 몇 건이나 됐을까? 보시면 2021년, 2022년 3월 14일. 이때 사신 분은 좀 억울하겠네. 그죠? 둘레 한 6건밖에 안 됐어. 그죠? 6건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가격이 앞으로 다시 찍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여기가 4억을 찍으려고 하면 거의 전세가 한 3억 8천. 그죠? 그 정도 가야 계속 꾸준히 가야 4억 2천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계산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 드렸어요. 그죠? 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 근데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야.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야. 제가 굳이 뭐 지금은 지방 아파트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들도 다 서칭해 봤는데 천안 같은 지역만 해도 내려가도 이렇게 전세가율로 거의 회귀했어. 그나마 이 병점이 이 지방보다는 조금 느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사신 분들은 앞으로 이 가격은 갈 일이 없다. 그리고 많이 찍지도 않았어. 자, 그리고, 자, 이때 많이 돌았잖아요. 2021년도에 뭐, 영끌해서 돌았던지, 갭 투자로 들어온 분들도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나갔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갭 투자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때가 다
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죠? 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나마 이제 먹은 사람들은 2019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2022년도 사신 분도 별 재미를 못 봤죠? 그죠? 이때 다 갭 투자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죠? 다 갭 투자가 들어온 거야. 근데 재미를 못 봤다. 자, 2019년도에 사신 분이 조금 재미를 봤는데 그것도 뭐 세금 내고 뭐하고 오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지방에 대한 뭐 어떤 갭 투자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이 환상에 젖으면 안 돼. 이렇게 고점에서 팔 기회는 별로 없다니까. 여섯 사람?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것도 운이 좋았지. 그리고 이때 파신 분들은 다주택자면 이때 팔지도 못했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자 보세요. 1억 8,800에 사서 4억 500에 팔았잖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 팔은 거야. 결국은 갭 투자 하신 분들이 팔지도 못해. 이분도 보세요. 2017년도에 2억 2천에 샀던 걸 4억 2,800에 팔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분들만 비과세로 털고 나가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자, 여기도 2014년도에 2억 1천에 사신 분이 4억 2천에 팔고 나가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갭 투자로 사신 분들도 고점에 팔고 나가지도 못했다. 팔고 나가지 못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외곽에서 급격하게 가격들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세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지역들은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야. 병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 외곽에 이런 그 구축들, 뭐 신축들도 마찬가지고 신축은 더 위험한 거야 사실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바람이 불 때가 아니면은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야.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보시죠. 정점 2 주공 2단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전세가율이 92%까지 갔던 아파트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평소에 이 아파트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갭투자들 뭐 이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전세가율이 58%까지 급락을 한 거죠. 매매가가 4억 3천까지 가고 평소에 2억 2천 하던 게 거의 2배를 갔던 거죠. 그러다가 3억 4천, 3억 2천까지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현재가 전세가율이 1억 8,700이야. 그럼 여기는 전세는 1억 8,700이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전세가율이 60%야. 자, 그러면 이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란 가격이죠. 근데 여기 밑엔 또 2억 9천 찍었네. 그죠? 이분은 굉장히 비싸게 사신 거지. 또 요즘 분위기가 올라온다고 해서 또 추격매 서신 것 같아. 이제 본전에 팔고 나갔죠. 3억 2,500에 샀던 거를 3억 4,500에 본전에 팔고 나간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1억 8천, 2억 9천에 팔고 나간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한번 보시죠. 자, 화성 태양 주공 9단지 아파트. 제가 지금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는 거야. 자, 이 아파트는 자 보시면 여기도 전세가율이 85% 이상이야. 매매가가 2018년도에 2억 4천. 그죠? 전세는 1억 9천. 그러니까 80%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뭐 얼마까지 온 거야? 5억 9천. 거의 6억까지 갔네요. 그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전세가 2억 2천. 자, 2억 2천. 전세는 2억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2천, 67%죠. 자, 아직도 이거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이걸 매매로 살 일이 없겠죠. 그냥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19년차 아파트니까. 그죠? 어쨌든, 최근에는 거래는 이 가격이 됐어요. 3억대에. 3억대는 됐는데,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질 여지가. 왜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전세가율 64%니까 전세가율 80%까지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 실입주 하시는 분들, 뭐 이거 여기 투자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지금 투자로 들어갔다고 하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투자로 들어갈 건 없고 여러분들이 실수요로 산다고 해도 서두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냥 전세 사시라고. 자, 여기 한번 찍어보죠. 자, 여기가 병정역 센트럴 허브시티. 이게 최고점이 5억 4천. 2억 5천에서 5억 4천이니까 이것도 2배 올랐죠. 전세 가격은 한 2억 천 정도 했어요. 지금도 한 2억 3천이니까 전세 가격은 2억 천에서 3천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2022년도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네요. 그죠? 자, 이때 6억 5천, 5억 4천, 5억 3천, 5억 9천 한 4개 정도가 고점을 찍었어요. 자, 근데 여기
취소 사례가 있죠. 여기도 뭐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한 10개 정도, 5억대에서 6억대 사이 찍은 거는 한 10개 정도는 찍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개 정도가 거래가 된 거야. 자, 그 10개 정도의 가격이 이 아파트의 어떤 평균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바로 거의 2억 3천, 뭐 그 정도 떨어졌죠. 2억 3천 정도 떨어졌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가율은 64%. 그죠? 더 떨어질 여지가 있죠.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여러분,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2억 떨어졌으니까 3억 7천 이 정도는 싼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역사적 고점 가격이고 그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 전세가율로 보시라 이거 전세가율. 이 전세가율 80%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전세 사세요. 그냥 전세 사시면 돼. 그렇게 여기서 전세 사시다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사시고 그냥 올라가면 딴 데 가서 분양 받으시면 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굳이 이 아파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동탄 파크자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거는 좀 새 거 같아요. 2018년 그렇죠. 자, 새 건데 자, 이것도 많이 올라갔겠죠. 자, 이것도 3억 5천에서 3,800 거의 2배 올랐죠. 2배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2억 8천. 뭐 전세 가격은 새 거니까 조금 더 비싼 것 뿐이에요. 자, 현재 전세가율 56%. 자, 이런 아파트도 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2억 5천 정도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시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7억 6백을 또 찍은 건 뭐죠? 그 다음에 5억을 찍었네요. 한 달 사이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에. 지금 이 가격을 찍을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가격은 56%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떨어질 거다. 인근 지역을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 전세가율 80%, 85% 돼도 안 사더라 하면 이 아파트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신축을 사는 것이 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 그죠? 신축을 산다는 게. 신축의 상품성을 인정해 주질 않잖아. 상품성을 인정해 주려면 전세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 전세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거야. 그죠? 바로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 2억 8천. 자, 조금 오래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 2억 3천 정도, 한 5천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신축하고 구축이. 자, 그 정도 차이 가지고 1억 5천 더 비싸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더 비싸게 사기는 그렇죠. 좀 비싸 보이죠, 그게. 자, 오산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산 쪽으로 가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오산 쪽으로 가보시죠. 자, 일단 입지가 떨어지는 곳부터 보셔야 돼. 입지가 떨어지는 곳, 그런 쪽일수록 그 거의 전세가로 귀결하고 있을 거다. 자, 여기 보시죠. 청호동 오산자이 좀 외곽이죠. 외곽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자, 여기가 매매가가 한 1억, 전세가율이 한 78% 정도. 자, 여기가 최고가가 4억 4천. 아우, 2배나 올랐네요. 그죠? 2배 올랐다가 다시 2억 8천, 한 1억 2천이 아니죠. 한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1억 5천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세가 2억이고 매매가 3억 7천, 매매가 2억 8천까지 찍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됐잖아요. 그죠? 전세가율이 70%까지 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세가율이 한 80%, 85%뭐 그 정도면 이제 대충 그 정도면 바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외곽에 떨어지는 데는 전세가율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걸 파시는 분들도 여기는 뭐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급히 팔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도 이제 19년도에 2억에 들어오신 분이잖아. 그죠? 싸게 들어왔잖아. 그죠? 싸게 들어왔으니까 팔고 나가는 거죠. 자, 16년에 사신 분은 손해보고 팔았어요. 19년 파신 분한테. 자,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오르는 거야. 안 오르는 거야. 자, 보시면 16년에 2억 2,900에 사신 분은 19년도에 2억 100에 팔았잖아.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오르는 거야. 잘.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투기 바람이 불 때만 올라간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올 때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마 동부 4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무데나 찍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나 찍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평상시에 전세가율이 93%야. 매매가 1억 3천에 전세 1억 2천. 완전 이제 시골에 있는 아파트 같죠? 자, 이게 2억 2,8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죠. 한 7, 8천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도로 제자리 1억 7,500. 제자리까지는 안 왔죠. 1억 7,500이고 현재 전세가가 1억 6천이잖아. 여기서는 가격이 지지가 되는 거야. 그죠? 전세가 1억 6천이고 매매가 1억 9천이야. 87%야. 그러니까 이건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거야. 이 전세 가격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주인이 자가점유로 사는 조건으로 전세를 비싸게 줘서 시세가 비싸면 더 떨어질 여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전세가가 1억 6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전세 가격이 1억 2, 3천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 외곽은 굉장히 가격이 이 전세 가격으로 무너지고 있다. 전세 가격 근처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은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런데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직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 자, 그 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전세가율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라고 보면 올라가려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산역 이편한 세상. 여긴 그나마 조금 점점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항상 하듯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07년도 아파트. 자, 여기도 평소에 한 79%, 한 80% 정도 됐죠. 전세가율이. 매매가 3억 1천에서 전세 2억 4천. 자, 이게 어떤 평상시에 이 아파트의 어떤 거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2억 9천, 2억 9천 정도 하던 게 한 5억 5천, 거의 한 8, 90% 뛰었죠. 다시 이제 매매 가격이 3억 7천, 1억 한 8천 정도 빠졌네요. 그죠? 자, 1억 8천이 왜 빠졌겠어요? 그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 가격은 완전히 거품 가격이고 살 사람이 없고, 그동안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역전세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거야. 전세 2억 9천, 매매 3억 7천, 한 80% 왔네요. 자, 근데 여기가 전세 2억 9천이면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예전엔 2억 2천 정도 였으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2억 9천도 비쌀 수 있다. 그러니까 3억 7천도 더 비쌀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3억 초반대, 그죠? 3억 초반대까지도 기다리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거다라고 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일단 평택의 조금 외곽 쪽, 비전동 쪽 한번 보시죠. 여기. 자, 여기 보시죠. 아무나 찍어볼게요. 조정이 된 곳으로. 자, 여기 보시죠.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 이거는 지금 가격이 2억 4천, 그죠? 2억 4천 하던 게 4억 7천, 거의 2배 올랐어요. 1억 4천 정도 폭락을 했는데, 자, 보시면 전세는 한 2억 2천 정도는 유지를 해요. 그러면 현재 전세가 67%. 자,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살진 않겠죠.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직주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잖아요. 전세로 사시는 거잖아요.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전세가율로 이렇게 귀결이 되겠죠. 더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때 사신 분은 이제 꼭지 샀고, 자, 여기도 3억 천 가던 게 2배가 넘네요. 이거는. 그죠? 2배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6억 7천, 7억까지 갔어요. 7억까지 갔던 게 현재 한 4억 4천 정도, 2억 2억 5천 정도가 또 떨어졌어요. 자, 근데 전세가는 2억 2천, 57%. 이건 엄청난 거품이죠. 자, 엄청난 거품이다 생각되니까 그냥 4억대에서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4억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더 떨어질 여지가 더 있는 거죠. 그죠? 4억대도 비쌀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 이렇게 싸다고 사시면 안 돼. 이건 전세가가 지금 2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57%니까 이거 80%까지 가면 얼마까지 떨어지겠냐고. 그죠? 3억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3억대. 3억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신 분도 1억 5천, 1억 8천까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아파트 접근하셔야 돼. 그죠? 이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평상시에 수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커지는 도시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번창해지면
많이 고용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니까 미리 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매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이 정주요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 주변에 빈 땅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를 져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전세 살면 되지. 굳이 매매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서울의 한복판도 아니고 계속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이런데. 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고 앞으로 뭐 이 지역이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라갈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도 보시죠. 자, 여기도 4억 9천까지 가던 게 한 1억 8천 떨어졌죠. 자, 이거 뭐 전세가를 야, 여기 딱 좋네요. 그죠? 전세가 2억 2천이니까 여기 평택 소사는 뭐 한 전세 2억 2천은 가는 거예요. 32평이. 그럼 3억 3천이니까 아직도 전세가율이 65%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 80%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하면은 한 2억 한 6천, 8천. 그죠? 2억 6천, 8천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선 5천 정도만 더 떨어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뭐 갭이 되니까 이런 갭 투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런 아파트에 갭 투자하시면 계속 5년, 6년 갭 투자하셔야 돼. 그죠? 계속 갭 투자하셔야 돼. 언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언제 튈지 모른다. 자, 여기도 새 아파트 같은데 2012년 비교적 새 아파트죠. 2억 8천에서 4억 5천 갔어요. 그러다가 3억 2천까지 떨어졌어. 자, 1억 3천 정도가 떨어졌어요. 1억 3천. 1억 3천 정도가 떨어졌는데 여기도 전세가 뭐 2억 2천이겠죠. 그죠? 2억 2천에서 2억 4천. 조금 새 아파트니까 2억 4천. 전세가율 75%. 그죠? 이게 이제 이거 아파트가 낡아지면 이것도 전세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억 정도에 잡고 80%에 잡으면 여기도 5, 6천원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데 이제 용인 중에서도 좀 외진되잖아요. 사실 이거 평상시에는 잘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거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도 불편하고. 동백동 호수마을 서해 그랑불 보시면은 역시 평상시에 92% 거래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전세가율이 90%가 돼도 사질 않아요. 올라갈 길이 없다. 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갭 투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서 올라간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버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세 살아도 되는데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한데 매매 가격이 이 전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야. 그죠? 여긴 전세 살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줘도 3억이면 사는데 매매 가격을 5억 8천 달래. 그러면 여러분 이건 버블이 되는 거야. 버블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세 3억에 사는데 매매 가격이 5억 8천이야. 그런데 아파트는 뭐 새 것도 아니야. 낡았어. 그리고 여기는 입지도 안 좋아. 그리고 뭐 발전성도 없어. 앞으로 수요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건 버블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은 안 그렇잖아요. 강남은 자, 강남 같은 지역은 그 버블이냐 아니냐는 그의 잣대가 좀 틀려요. 이런 지역하고는.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도 이제 전세가율은 기본적으로 봐야죠.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요즘 한 40%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30억인데 전세가가 12억이야. 그러면 일단은 그건 버블이죠. 왜냐면 일단 갭이 너무 컸으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크니까. 그리고 전세사 사람들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놔도 5% 금리만 해도 그 이자가 크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버블인 거야. 거기도 버블인 거야. 그런데 강남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은 언젠가는 본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 그죠? 그런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올라오니까 수요가 있고 앞으로 변화가 있고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지역들은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잖아. 그지? 여기 자연환경이 좋아. 그리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그리고 인근에 직장 다니신 분들이 사시는 거지. 이 지역에 뭐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 동백지구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가격이 싸니까. 그죠? 노후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라는 거야. 이 순간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온 거지. 자, 보세요. 그럼 현재가 4억 천이야. 3억 3천, 전세가 3억 3천이야. 그죠? 자, 가격이 그대로 떨어졌잖아. 3억 9천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일수록 전세 가격,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은 잘 버티고 있더라. 자, 그러나 그 지역도 언젠가는 그 시간이 걸리지만 몇 년이 걸리지만 결국은 전세가율로 어느 정도는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하면 절대로 매매를 안 하거든.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융 환경,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앞으로 3년, 5년 이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급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유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33평. 자, 서해 그랑블 호수마을. 자, 여기도 평소에 88%, 3억 4천, 한 3억 정도, 그죠? 3억 2,900, 한 2억 9,500, 한 3천 정도 갭이 있었어요. 자, 그러던 게 5억 8,900.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이건 너무 슈팅이 나온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었는데 5억 8,900 찍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가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가수요가. 자, 이분 2020년도에 3억 7천에 사셨잖아. 그때 그대로 털고 나가는 거야, 그냥. 전세 갭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한 1,000만 원 먹고 파는 거에 81%잖아, 전세가율이. 3억 3천이 전세가가 맞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3억 9천 정도면. 현재 전세가가 3억 3천이면, 그죠? 근데 과거의 전세가를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다. 그럼 이건 보수적으로 한 3억 정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 3억 6천 정도면 80%, 그죠? 80에서 85%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뭐 매매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봐요. 한 85% 정도면. 그럼 한 3억 5천, 3억 6천 정도면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에 올 수는 있다라고 봐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근데 그 가격에도 평상시에 잘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때 이제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단지. 이건 7억 3,800까지 갔고, 이것도 3억 7천에서 거의 2배 올랐네요. 그죠? 2배 올랐어요. 자, 보시죠. 전세가는 한 3억 8천, 한 4억 천. 이게 전세 가격이 글쎄요. 이 정도 갔을까요? 3억 7천. 뭐 3억 7천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자, 3억 7천에 5억 천. 그죠? 80%. 글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아파트는 뭐 입지가 별로인데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게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또 아파트 단지별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아파트 보시죠. 이런 아파트는 완전히 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조금 정주 여건이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급락을 하는 거예요. 전세가율로 78%까지 떨어졌죠. 3억 2천에 2억 5천 정도, 그죠? 2억 5천. 전세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도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아직도 비싸요. 아직도 이제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 가격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아파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 그리고 주변의 공급 물량 그런 거로 판단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을 잡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잡고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가격을 찍는다고 해서 현재 2억 5천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에 1억 8천이었거든. 그죠? 이 저금리로 올라온 거거든. 그죠? 빠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야, 전세 가격.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버블이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야, 시장이. 현재 전세 가격에도 버블이 껴있다라는 게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세가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경우 빠른 데는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빠질 여력이 있더라.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세 가격이 이 거품이 껴 있더라. 전세 가격은 결국 주변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빠져.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빠진다고 하면 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아파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천천히 사셔도 된다. 전세 사시다가 천천히 사셔도 된다. 꼭 그 사셔야 되는 분들은.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